찍습니다, 제가. 왜? 워낙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5단계 복습이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풀어줬던 문제, 제가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보통 한 5문제에서 6문제, 7문제밖에 못 풀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번 찍적여요. 그런 다음에 1차 복습 끝났대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5분이면 끝나겠다, 나 같으면. 그게 복습이 아니에요. 복습은 개떼잡은 여러분, 정말 아직 그 교재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개떼잡이 될 이야기들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메인이 아니라, 개떼잡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앞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이 직접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메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알맞은 문제들을 골고루 섞어놨을 뿐이야. 그게 개떼잡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떼잡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강좌가 개떼잡이고, 그 개념을 습득하는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문제들이라고. 아주 엄선된 문제들이라고. 그 안에는 기출문제도 있고 저만의 문제가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제 수업을 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다 그러면 제가 행렬의 뜻부터 설명하겠지만, 행렬의 뜻을 설명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행렬의 뜻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행렬의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001이라는 1번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학적인 개념을 다 설명해 드린 다음에 1번 문제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문제만 가지고 복습을 하라, 문제를 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직접 저의 그 90분짜리나 한 80분 정도 되는 1강을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직접 그 1강을 수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복습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를 스스로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내일 이 단원만 가지고, 이 한 강에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내일 과외지도, 아르바이트를 갈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서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올라오는 애, 행렬이라고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애 앞에 가서 행렬이 뭐고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해서 얘를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되면 제대로 된 1차 복습이 끝난 거야. 따라서 1번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1번 문제 풀이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모든 수업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백지에다가 대고, 저는 칠판을 사달라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끝까지 칠판을 안 사주셔가지고, 제가 그 유리판, 그 거울이죠, 빨간색 화장대였는데 빨간색 화장대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게 뭐야, 그 갱지 같은 거 이렇게 딱풀로 이렇게 4군데 찍어가지고 여기서 사인펜을 가지고 이게 칠판 삼아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수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 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터내셔널, 이거 외웠는데 이게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국제 학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거를 연구 발표한 거야. 맨 위에가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렉처라고 돼 있죠. 이게 5%, 여기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5%입니다. 학습 효과가 5%밖에 되지 않은 게 바로 렉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만 듣고 모든 걸 해결하는 친구들은 다 이 렉처 가지고 그냥 게임을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뭐도 있어요. 실험도 있잖아요. 실험도 있고 토론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이 낮은 게 강의라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건 그만큼 남의 지식을 그냥 구경한 거에 비나지 않는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전혀 다를 게 없어. 내가 피아노 선생님이야. 여러분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야,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야.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치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쳐봐. 그럼 여러분 칠 수 있냐고. 못 치잖아. 아무리 휘황찬란한 피아노 강사를 데리고 왔다 그래도, 아무리 잘 가르치는, 한 번 들으면 음계대에서 완벽하게 빠삭해지는 그런 피아노 강사가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수업만으로는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하셔야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practice by doing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끝에서 두 번째로 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가장 80% 이상의 학습 효과를 누르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설명해 보는 게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걸 보고 5단계 복습을 설명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예로 그 EBS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그게 아니다. 공부의 신인가? 공부의 왕도인가? 거기에 이제 전국 1등 하는 애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다 직접 설명해봐. 거기에서 이제 재미를 느낀다. 왜 직접 설명해보라는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제가 001번부터 005번까지 개념과 문제를 섞어서 설명한 게 바로 1강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저랑 똑같은 그 느낌 그대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1시간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복습하려고 그랬더니 다 까먹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왜? 수학 공부가 기초적인 상태가 너무나 떨어진 학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까지도 좋냐면 끊으세요. 문제 번호별로 끊으세요. 그러니까 001이 끝나면 끊어. 그런 다음에 001에 관련된 개념과 그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그 펜 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화장대에다가 붙여놓거나 아니면 칠판이 없더라 그래도 여러분 그냥 연습장 같은 데 가지고, 연습장이나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서 말하면서 설명해 보라는 거죠. 독서 시다 그러면 속으로 말하면서 이건 이거고. 자, 도함수라는 것은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하는데, 자, 변화율이라는 말부터 한번 가보자. 기울기가 뭔지 아니? 이러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다 설명을 해보라는 거지.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정말 단 한 토시도, 교과서에 나오는 단 한 글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과정을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극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상에 나오는 걸 가지고 완벽하게 극한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해드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다 설명이 가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빈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그 딱 하나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저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고, 학생에 따라서 버거운 사람들은 끊어서 복습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편안하게 주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웃긴 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딱 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내가 일주일 전에 이거 설명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래서 대부분의 5단계 복습을 실패하는 애들이 2차 복습에서 허물어져요. 이게 언제 다시 해? 그러는데 그걸 다시 하셔야 돼요. 다 까먹었으면 수업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플레이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비효율적이 아니라고. 수학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셔야 되는, 그걸 설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밑 빠진 뚝에 물 붓기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니까. 정말 한심해 죽겠어. 4점짜리 낑낑대고 막 그 주구장창 겨울방학부터 막 문제집 풀고 있는 애들 보면 너 몇 점이니? 그럼 60점이래. 머릿속에 대가리라 그러면 안 되지. 머릿속에는 개념이라고 하나도 없고 공식만 잔뜩, 냄새나는 공식만 꾸역꾸역 쳐놓은 상태에서 계속 4점짜리 문제를 푸니까 수학이 점점 멀어지는 거, 점점 싫어지죠. 갈아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선생님을 더 찾을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다 그 얘기라고요. 바보같이. 머릿속에 다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2차 복습할 때 만약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들으라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건 심한 학생들이고, 제가 개떼잡에서 개념 설명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업그레이드라는 게 개념 설명 부분도 상당히 자세하게 올라갔거든요. 해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잊어버렸으면 그걸 보도 충분히 제 수업이 생각나도록 자세하게 서술 형태로 만들어놨으니까, 마치 녹취록처럼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고 느낌을 얻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복습까지 끝나고 나면 3차부터는 갑자기 쉬워지죠. 일주일 간격 또는 2주일 간격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주일 간격도 괜찮고 2주일 간격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항상 2주일만 하라 그랬는데 일주일 간격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또 일주 후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3차 복습을 하시는데 똑같이 한번 더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몇 개만 생각 안 나고 나머지는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쓰레기 기준이에요. 쓰레기 기준. 그 다음에 4차 복습할 때는 웬만한 학생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작년에 NKTV부터 위너스 클럽에 거기에 학생들 다 간증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냐, 자기의 느낌만 뭐라 그러죠? 후기 간증이란다.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후기를 다 읽으면 다 그거야. 정말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했더니 점수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재 선생님을 졸라게 욕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본질을 새로운 본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 저 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하라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의 잔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그만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90점을 처음으로 넘겨 92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라고 다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힘이 모두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바탕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시군중 먹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집 한 권 풀 때마다 10점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문제집을 몇 번을 풀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복습과 5차 복습 정도까지만 끝나면 거기에 있는 개념은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EBS 문제집 단 한 톨의 문제도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3점짜리, 2점짜리는 당연히 다 맞을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5단계 복습까지만 끝냈으면 4점짜리 문제도 대부분은 다 풀리고 안 풀리는 게 4, 5개, 한 5개에서 6개. 그래서 점수가 한 70점에서 80점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그 몇 가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고난이도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이도 문제도 유형화돼 있거든. 수능에서 냈던 패턴만 계속 물어보게 돼 있거든. 그걸 먼저 연습하고 가자라는 거지. 그 과정이 이제 다음 과정인 취향유형 집중 공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뒷부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당장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은 정승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완벽하게 개념을 잡을 생각을 먼저 하자라는 거고 학습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때려잡기 오리엔테이션 및 5단계 복습, 학습하는 방법, 복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5단계 복습이란 말 폐지시키겠습니다. 5단계 설명 폐지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는 5단계 티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뭐하라 시작.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4월, 5월 이제 봄이 되고 점점 더워지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부터 수능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 4점짜리가 과연 무엇이고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머리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개념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훈련만 하면 어느 정도 수능을 알게 될 테니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도요. 수능 영어가 있고 토익 영어가 있고 토플 영어가 있고 탭스 영어가 있고 또 뭐도 있더라. 삼성고시라고 뭐 있잖아요. 삼성고시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영어도 있고 영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웃기겠죠. 똑같은 영어를 가지고 토익 영어, 토플 영어 다 나누고 있으니. 하지만 우리들은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는 그 과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서 점수를 잘 나오려면 토익에 알맞은 학습 방법대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익이라든 토플라든 I 다음에 이지가 나오면 안 되고 M이 나와야 된다는 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든 아니면 이걸 시험을 보든 수능 시험을 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직접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그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간증이 아니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을 믿지 마십시오. 정승재 선생님만 믿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을 믿지 마시고 그 선생님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따르도록만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선생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을 이겨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남들 다 문제집 풀 때 개념 공부하고 있으려면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꿋꿋이 참아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가장 큰 결실을 얻어내는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그냥 들으면 점수 오르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학 때문에 복습하다가 수학을 때려치고 싶다. 정말 개념 때려잡기 그 교재를 찢어버리고 싶다. 진짜 대학 안 가고 말지 신발. 이렇게 얘기하고 막 부모님이랑도 크게 싸우고 울고 하는 실현의 과정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실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단히 힘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 그 최고의 결실에 다가설 수 있는 거니까 마음 한번 독하게 먹어보고 같이 한번 스스로를 믿고 시작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